연료 문제라든가 선박 디자인 문제라든가 선박 운항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뭐 보고 문제 하나씩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재작년에 19년도에 칼럼 쓸 때도 그런 내용을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주의 기운이 있는지 딱 맞춰 나가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분이 배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싶은 경제학의 첫 다지기라서요. 뭐든지 다 합니다. 하긴 나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학은 밥학이에요. 밥 먹는 건 다 아는 거야. 다대포 관련해서 옛날부터 생각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지하철까지 뚫렸는데 만약에 다대포에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요 저는 예, 안녕하세요. 부산일보에 4년째 칼럼을 쓰고 있는 최재선입니다. 최근에 N잡러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 저는 N잡러까지는 가지 않고 투잡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을 3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별도로 바깥에서 오션 컨텐츠 랩이라고 하는 별도 연구소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럼 제목이 신박한 바다예요. 그 바다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 그다음에 기업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는 것이 제 칼럼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회 송하철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또 대한건축학회 부산, 울산, 경남 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지난 한 6개월 또 해양건축 관련되는 기고를 했었는데 또 되게 힘들었습니다. 해양건축이라는 좀 생소한 분야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재미있게 투고를 했었고 또 오늘 또 우리 두 분 박사님 모시고 같이 관련된 내용을 또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백 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급에 근무하는 이우호라고 합니다. 칼럼은 선박 이야기라는 칼럼 쓰고 있고요. 최근에 선박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선박은 워낙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최대한 쉽게 쓰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슈는 많은데 한 달에 한 건이라서 좀 이슈를 고르는데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관련해서 이슈가 엄청 많은데 그런 분야로 이제 내년에는 주로 써볼까 합니다. 칼럼 자체에서는 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신문에 칼럼 쓰는 경우는 이제 그 자수가 1,800자 또는 2,000자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웹진에서 칼럼을 쓸 때는 이제 탄력적으로 페이지 수를 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맞게 어떤 경우에는 길게 쓰고 어떤 경우에선 짧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제가 하나 이제 염두에 뒀던 거는 이제 요새는 글만 들어가면 사실은 독자들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관련 사진들을 비주얼하게 이제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6개 정도의 칼럼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목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그 내용들이 신박한 바다이거든요. 그래서 신박하지 않은 거는 아예 색 빼버렸어요. 문제는 이제 향후에 파급 효과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칼럼을 쓰면은 정부 정책 당상자들이 모두 반박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A화를 하나 내지 2개 들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정부 정책도 소개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칼럼을 만들었고요. 뭐 지금도 계속 신선하게 독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계속 메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은 향후에 필요하면은 계속 그 실사를 풀듯 그렇게 풀 예정입니다. 제가 칼럼 쓴 내용들의 이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기후 문제, 기후 위기, 또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든지 해양 건축이라는 이제 미래 공간에 대한 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해양 공간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해보자라고 이제 초점을 맞추고 칼럼을 썼었고. 특히 6월달에 이제 첫 칼럼을 쓸 때 미래 공간은 이제 플로팅 건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플로팅 건축 자체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건축물은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30 월드 엑스포랑 연계하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묘하게도 최근에 이제 부산시와 또 UN 해비태트와 같이 이제 MOU를 체결해가지고 해상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해상도시 사업의 실정 도시, 파트너 도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쓴 칼럼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사실 저는 기분이 되게 좋고 칼럼을 쓰면서 또 우리 CN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두 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또 저 칼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공이 이제 경제학이라서 조선문야 특히 테크니컬한 자료를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다행히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그런 걸 연구한 회사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한테 자료를 받아서 이해하고 해외 자료도 보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경제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접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전공자면서 칼럼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해운 조선 쪽은 난립니다. 연료 문제라든가 선박 디자인 문제라든가 선박 운항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뭐 보고 문제, 그런 걸 이제 하나씩 둘씩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질문이라면 매우 건방지고요. 그래서 이제 송 교수님이나 이 박사님이 썼던 거를 제가 정말 밑줄 치면서 읽는데 감탄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최근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잡아낸다는 거예요. 해상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 주제는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그 관심을 가졌던 주제예요. 근데 더 기막힌 거는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거 뭐냐면 이게 유엔하고 부단시하고 손잡고 그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답안지를 보고 글을 썼는지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그거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재작년에 19년도에 칼럼 쓸 때도 그런 내용을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주의 기운이 있는지 딱 맞춰 나가서 이제 더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 칼럼 중에서 저는 이제 또 하나는 부산에 여름 되면 태풍 쳐가지고 해운대 뭐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풍이 몰아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침수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레질런스 관련된 부분도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거는 부산의 한 이슈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N에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통점이 결국은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갑자기 그 칼럼 쓴 것도 아니고 여수 엑스포 때도 제가 비슷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플로팅 건축으로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자는 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년 전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년 전부터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 싹이 터서 지금 이제 현실화되는 눈앞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 손님 오면요, 그럽니다. 후배들이 형 해운대 가자는데 야 임마 거기 왜 가냐? 왜였지? 유명하지 않았지? 됐네 이 사람아 따라와 그래요. 다 대표 데려주잖아요. 또 놀랍니다. 이거 뭐야? 왜 이게 있어? 서울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부산에 그런 식으로 좀 시그니처가 될 만한 개발할 만한 해안가 이런 그런 게 많아요. 교수 입장에서는 바닷가에 그런 서울 사람들 와서 보고 싶은 그런 건물 지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해운대는 좀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송정은 요즘 서핑하면서 송정을 또 많이 가고, 광안리는 아무래도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고 맛집 위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고, 다대포는 우리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그 바다 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색다른 그런 분위기를 그 타지 사람들 또 특히 뭐 서울에서 많이 오시면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되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소중한 자원을 그냥 당신들이 그냥 보고 가세요 정도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대포에도 좀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앞으로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이 경제적인 백그라운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배 얘기예요. 조선 얘기거든요. 해운 얘기고. 그거 보면서 경제학을 전공한 분이 배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싶은. 경제학의 척박 다식이라서요. 뭐든 다 합니다. 하긴 나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학은 밥학이에요. 밥 먹는 건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이제 최근에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만 계속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가지고 아니 자료를 어떻게 찾았으면 그 백데이터를 보시면은 경제적으로 다 푸른 거거든요. 난 그거가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제 저희 회사에 선박을 등록하고 탈퇴시킬 때 심의하는 유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해운조선 뭐 기자재 설계 이런 쪽으로 최고 이제 임원분들이 대법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발표합니다. 거기는 해운조선 물류 항만 원자재 기자재 뭐 정치경제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이라는 해운이 다 엮여 있거든요. 석탄 수요가 늘다 그러면 당연히 운송 수요 늘죠. 선박 수요 늘죠. 뭐 기타 엮이기 때문에 해외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서치할 정도로. 그 CEO라는 분들한테 발표할 때
당연히 그런 백그라운드라든가 배경 질문하시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정보를 취합했는데 거기다 저희 회사는 또 당연히 이제 선박 검사하고 인증하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연구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제가 모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영어입니다. 영어 용어가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바꾸면요 이게 참말 이상한 게 있어요.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당사자도 고민하다가 우리 이렇게 씁니다라고 표현해 주거든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독자들은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새로운 용어지만은 최대한 이해가 쉽게끔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급은 조직 성격상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고 특수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용하는 언어도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쓰는 말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화를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했다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것도 넣으면서 경제적인 것도 넣고 그러면서 알기 쉽고 대단해요, 그런 거. 부산에 그 네스파라고 하는 그 폐암망을 건져서 그거를 이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그게 결국은 나의 향후의 짭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하고 해양 관련되는 주제를 했는데 누구보다도 바다에 그리고 해양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게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꿈을 꾼다면은 현실의 생활에도 또한 재미도 있고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꿈꾸고 젊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양을 또 사랑해 주시고 해양도시 부산을 사랑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젊게 살려고 젊은 사람들하고 소위 말하는 MZ세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편하면서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이런 걸 찾는 젊은이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직장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사람이 다 차지했어요 벌써.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일단 들어가서 근무해 보면서 그런 직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능력 있고 정말 새로운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서 200박 근무하면서 나중에 300, 400 받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